이게 크라우드 펀딩이 딱 2012년에 그 페블이 터지면서 사람들한테 그냥 페블 와치가 100억을 모았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100억. 그러면서 야, 100억이라는 숫자니까 뭐든지 이 상징적인 뭔가 그 이정표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100, 100억. 아, 이걸 모으면 사람들이 야, 크라우드 펀딩이 대박인데?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때를 같이 했던 것이 막 미국이 계속 어렵잖아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근데 그 와중에 엄청 선전한 애플과 같은 기업을 막 키워야 돼. 그래서 잡스버블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점프 스타트업 비즈니스 스타트업스라는 그 스타트업들을 육성해야 된다 해가지고 잡스버블을 만들고 나니 막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이제 그거를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단히 고마웠죠. 네, 대한민국이 2013년 금융위원회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제도화하겠다 한 다음에 정기국회 상정을 하고 2014년 2월달 임시국회에도 올라갔었으나 우리 바쁘신 분들께서 펴보지도 않아 주셔서 이제 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왜냐면 알고가 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창조경제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여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럼 주목을 왜 받는가?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제가 왜 일 왜 하고 있는지 좀 뒤도 말씀드리겠으나 그런 세상을 꿈꿔요. Why? 왜 창업가들은 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앞에 가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가? Why?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창업 시장과 직장 생활이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아니 10년 정도 하면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사가 원하는 것을 맞추는 게 직장 생활의 핵심적이죠. 내가 생각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일 잘하는 사람이란 거죠. 근데 지금 되게 안타까워지는 거는 자금이 계속 풀리고 있는데,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원하는 그 스펙 안에 넣어줘야 되는 게 창업시장이, 창업가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만족할 만한 숫자를 만들어내고 그들이 원하는 지표들을 만들어낼까? 여기에만 비슷해요. 직장생활이랑. 막상 창업해서 나와서 했는데 지가 대표라고 해서 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결국은 원하는 거는 저기에 바깥에 있는 다른 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어디 가서. 저도 투자도 받아야 되고요. 같은 생태계 안에서 가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생태계까지 갈 것인가, 크라우드 펀딩이. 그러니까 미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대단히 크게 바라봐주고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봐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같은 생태계 안에서 즐겁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초기 기업들이, 이 얘기를 잠깐 더 하면요. 실제로요, 벤처 캐피탈 시장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요즘에 이제 그 초기 기업까지 이제 좀 들어가잖아요. 최근까지 정말 없었어요. 근데 저 친구 가족, 3F라고 하는데 엔젤 투자자. 저 영역이 우리는 학문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으나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 영역. 그리고 저 3F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창업을 했을 때 가장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을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내 핵심 지인들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매력적인 거는 뭐냐면요. 제가 창업을 했잖아요. 창업을 해서 친구들을 만나면은 항상 잘 되냐고 물어보죠. 잘 된다고 얘기하면 그래. 진짜 친한 애들은 진짜 이렇게 해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반응이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반응이 약간 좋아요. 그럼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3F 투자라는 것이 가능해질수록 굳이 배가 아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아는데 쟤 진짜 진정성 있는 놈이야. 실력도 있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놈이야. 그러면은 충분히 서로 간에 도와가지고서 내가 잘 되면 쟤도 좋고 내 친구도 좋고 크게 부담되지 않는 부분에서 저 시장이
없던 시장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가 아까 그 아만다 팔머가 테드에서 강연도 했는데 되게 인상 깊은 강연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처럼 자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초기 기업 플러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를 알리는 게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말 몇 배 더 어렵다라고들 얘기해요. 우리는 대부분 대박난 사례들만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제품을 만들면 저렇게 될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왜냐면 그분들도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들을 거쳐가지고서 이제 그 길을 가니까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또 크라우드 펀딩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의미에서는 이 사회적 금융을 좀 실현을 한다. 사회적 금융이 꼭 뭔가 사회적 기업이나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SR에서 그 다음에 CSV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뭐 탐스 슈즈 같은,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이 되게 잘 되는 제품들을 보면은 아주 테키해서 너무 팬시하거나 아니면 되게 제품이 되게 미닝풀한, 야, 저거 괜찮네. 예를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작동 원리. 생략을 좀 빨리 가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제가 사람들이 크라우딩 펀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되게 많아요. 크라우딩 펀드. 왜 그럴까? 왜 크라우딩 펀드라고 할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크라우딩 펀드라고 하는지. 크라우드가 동사도 있나요? 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크라우딩 펀드라고 얘기하셔서 그런데, 펀딩이라는 게 이렇게 그 동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펀드라는 단어. 그러니까 펀드레이징이라는 단어도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안 돼? 뭔가 좀 고정시켜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왜 크라우드 펀드가 의미가 있는가? 왜 파워풀한가? 생각했을 때는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미시하게 보면요. 공모펀드하고 사모펀드가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펀드예요. 퍼블릭 펀드와 프라이빗 펀드잖아요. 두 개 뭐 더 이상은 없죠. 두 개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요. 공모펀드는 미래에셋 펀드예요. 자금을 모아서 매니저들이 집행을 해요. 사모펀드는 한 투자권을 가지고 와서, 이거 대박이에요. 그래서 30명 이하가 모여가지고서 돈을 많이 꽂죠. 몇천억 막 이렇게 꽂아가지고 몇 조 만들어가지고서 해외 자원 투자도 하고 이런 것들 해요. 두 개의 장점은 공모펀드 의사결정이 빠르고, 단점은 전적으로 운용력의 능력에 의지하고, 사모펀드 기대 수익이 크고 의사결정이 오래 걸리고. 그런데 크라우드 펀드는요, 투자 의사결정이 공모펀드보다 늦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니까. 사모펀드에 비해서 기대 수익도 대단히 낮아요. 그렇다면 왜 크라우드 펀드라는 게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아직 없죠. 크라우드 펀드라는 거는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만 얘기하는 집단지성. 집단지성이 반드시 발현될 때 크라우드 펀딩은 아주 의미가 있어진다. 그래서 제가 왜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애널리스트였어요. 그리고 기업금융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애널리스트 할 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아주 럭키하게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들어갔어요. 뭐 되게 어려워요, 그거 생각보다. 네. 그래서 잠 안 자고 정말 고객들 열심히 하고 PT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산업은행은 이렇게 그 예수금 받는 일들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약간 뽀대나는 일들을 해요. 뭐 이렇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대출 한 건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좀 뽀대나게 내가 딜소싱 하나 했어. 약간 뭐 이런, 영어 쓰면 약간 좀 그러고 뭐 딜소싱 했다면 뭐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 왜 크라우드 펀딩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두 가지예요. 주식시장에 있을 때도, 금융시장에 있을 때도 금융의 역할은 좋은 기업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기업에 대한 기준이 양쪽 사이드에서 명확해요. 한쪽은 대박, 한쪽은 원리금 갚는 거. 이 두 가지예요. 딱. 딴 거 볼 거 없어요. 그리고 또 되게 억울한 거는 뭐냐면요. 금융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내가 모르는 거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꼭 넘어가야 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창조 경제를 가야 된다. 그럼 넘어가야 될 그 산이고, 그거는 글로벌리 모든 국가가 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융인들이 흔히, 특히 금융에서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말해서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많죠. 투자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재벌 2세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 2세들이 아버지가 하고 있던 제조업은 하기 싫어요. 대신 저는 프라이빗 에쿼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와튼 스쿨을 나와서 프라이빗 에쿼티를 하죠. 네. 그 시장. 저희 형이 딱 프라이빗 에쿼티를 하고 있는데, 저 둘이 만나면 되게 하는 이야기들이 대단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의 역할이 뭐냐 했을 때, 좋은 기업을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느냐 플러스 몇 배가 나느냐, 이것만 평가해서는 결국은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한 부분에 돈이 잘 안 가지 않냐. 근데 크라우드 펀딩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왜? 어떤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봐서 무조건 이익만, 사람은 생각보다 마음속에는 내 자식이 저런 거 먹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나도, 야,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져? 야,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미닝풀한 일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다. 당연히 거기에는 수익이 기반되는 일들. 그렇다면은 그것이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뭐 CSV 뭐 이런 것들이랑 다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게 관련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트렌드다. 뭐 크라우드 펀딩만 생긴 게 아니고 이제 뭐 그렇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를 말씀드리면 뭐 블라블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이 잡스 액트라는 게 나오기 전에 킥스타터 2009년, 2006년에 P2P 금융, 그 전에 뭐 키바, 그라민뱅크, 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이 발전을 했어요. P2P 금융만 가지고서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시장 규모는 한 5조 정도 시장이 되고요. 북미, 유럽이 거의 답니다, 현재.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5조면 대단히 작은 금액이에요, 무지하게.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약간 뻥이라고 생각해요. 5천조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크라우드 펀딩 하는 사람이 대해서 5천조라고 얘기하면은 집에 가라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빨리 성장하고 있고, 국내는 한 1조 정도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금융위원회에다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사람들이 월드뱅크 이런 데서 써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월드뱅크에서 신흥국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한 103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10년 안에 이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안에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드뱅크에서 봤을 때 우리는 디벨로핑 컨트리라고 분류를 하지 않아서 이제 거기에 제외한, 중국 같은 경우가 보면 53조 이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정말 많이 커지겠구나, 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런지는 뭐 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활용 분야는 뭐 이렇습니다. 사회문제, 창업 지원, 영화 공연, 음악, 에너지, 패션, 뭐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어디에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다 있다. 2012년에 한 100만 개 정도의 프로젝트들이 펀딩이 진행이 됐고요. 평균 그러면 얼마나 모을 수 있어? 이거 되게 관심사예요. 네.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금융시장 영역에서 지금 평균치가 한 2억 원 정도 돼요. 2억 원이 어떤 의미가 있냐? 2억 원이 바로 그 시드 투자에서 많이 받는 단계가 2억 원입니다.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많이 받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성장해 가면서 한 10억 뭐 이상 받는 데들은 아주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아워크라우드 이런 데서 펀더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리고 리워드형은 평균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 안 돼요. 2,300달러면은 30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이죠. 킥스타터가 최근에 좀 올라와 가지고서 막 몇십억 뭐 이런 게 막 터지니까 다 그런 줄 아는데, 기반이 프로젝트 베이스예요. 회사 베이스가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
그래서 평균치가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와디즈에서 하는 게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평균치가, 그래서 대단히 의미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금액 자체가 글로벌 평균보다 높고 펀딩이 가능하다. 이 시장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건 거죠. 미국의 두 개 사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크라우드 펀딩이 세 축을 말씀드리면은 세 축 중에서 한 축을 빼고 크게는 킥스타터가 추구하는 크리에이티브 축이 있고요. 인디고고라는 플랫폼이 추구하는 소셜 굿이라는 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형으로 넘어가는 한 축이 이제 새로 생기고 있는 축이 있고요. 크리에이티브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